재개를 위해 그래요?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만 했으나 뭐 안 한대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불법 분양권인지 모르고 샀는데 이거 계약 취소돼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복불복이라는 거에 더 많은 피해자들의 울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해요.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던 아파트 주민 40여 가구가 느닷없이 쫓겨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이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불법 당첨된 분양권인지 모르고 샀다는 걸 증명했지만 시행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불법 청약 원 당첨자들은 고작 벌금 300만 원만 냈다는데 우리는 집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겁니까?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이들을 구제할 법이 발의됐지만 소급 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전부 다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수억 원이나 벌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은 고작 300만 원이라니 결코 불법 청약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 함께 적발돼서 받게 될 처벌보다 이익이 더 커서 분양권 전매 사기가 반복된다라는 시장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지역 확대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단지가 많아져서 조사 대상 자체는 줄었지만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 브로커들이 주로 저소득층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의 청약 통장을 약 1,000만 원 정도 내외를 사들여 임신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위조 등을 통해 청약 갑점을 높이는 수법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불법 취득한 분양권을 정상 매물로 속여서 억대 웃돈을 팔아서 넘긴 건데요. 뭐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들이 또 헬리오시티라든지 동작의 아크로리버하임 같은 경우도 그러한 대상에 속해 있다고 해요. 자, 문제는 현행법상 최대 징역 3년이고 3천만 원 이상 차액은 3배 벌금 물리는 조항도 적발 전에 차명으로 돌렸거나 또는 현금화했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자, 불법행위 가담자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긴 원 당첨자 대부분이 300만 원 내외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는요. 브로커에게 명의를 내준 사람들 중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또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고 보니까 불법 분양권이었는데 나는 쫓겨난다. 야, 마파프는 안 쫓겨났는데. 그러면서 복불복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헬리오시티는 구제가 됐고요. 아크로리버하임은 계약 취소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는요, 2018년에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의 여러 가지 지역들이 계약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부정당첨 사실을 모른 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양권을 매입했다며 소송을 엄청나게 걸어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시행사가 선의의 피해자인 매수자들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국토부도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해주라라는 입장을 선회한 상황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입장을 갑자기 바꿨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주택법 65조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주택을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재량에 맡긴다는 뜻이죠.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와 사업 주체가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가 된 데는 지금 누름바다고요. 취소가 안 된다는 그나마 마음을 쓸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소하는 이유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업 주체가 이익을 위해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건데요. 다시 얘기하면 계약을 취소시키고 다시 분양을 해서 더 큰 이익을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라서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분양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택법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 사실 이거 계속 설명을 드리자니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무튼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2018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정하지 못한
그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뒷북 행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피해 구제를 하자니 피해를 구제를 하는 대로, 피해 구제를 안 해주자니 또 안 해주는 대로 양쪽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불법 분양을 했고요. 분양권 전매를 해서 큰 시세 차익을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샀던 선의의 제3자가 새로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자, 분양권 전매 제한 구역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전매를 하고 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계약을 취소할 거냐, 계약을 유지할 거냐에 대한 선택도 시행사에서 선택하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권, 이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네. 나중에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2016년도, 17년도, 대략 이제 그 시점, 2015, 16, 17? 그 시절의 문제가 지금 5년, 6년이 지난 지금 와서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 기사가 막 나오는 이유는 부산의 마린시티자이라고 굉장히 비싼 아파트, 이제 비싸죠. 이거 비싸졌지. 몇 년 전에 우리 별별 수다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9억, 10억 넘느냐. 그러니까 부산 안에 30평형대 새 아파트 10억 찍느냐 안 찍느냐는 일단 마린시티자에 입주하면서 보면 된다고 봤을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던 단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몇몇 소유자들이 시행사가 니들 나가라. 니들 불법 분양권 사서 들어왔으니까 니네 소유 자격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 내용의 얘기는 그거예요. 원 소유자가 아니라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팔았고, 예, 그 양수인이 들어와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도 살고 있었는데, 맞아요. 예, 잘 살고 가격도 많이 올라서 내 집이다 살았는데 갑자기 야, 그 앞에 너한테 판 매도자 또는 너한테 팔기 전에 전전 매도자가 불법으로 당첨된 사람이야. 그래서 넌 불법으로 당첨된 사람, 없는 사람 거를 중간에 건너 산 거니까 원래 자기가 없었던 거를 가져온 걸로 봐서 너는 소유자가 없고 이거는 우리 다시 회수해가지고 재분양할란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앞에 사람 또는 그 앞에 사람이 원당첨자인지 당첨자인지를 우리가 불법으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어떻게 하냐. 그치. 왜냐하면 분양계약서 다 뽑아주고 니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명의 변경하는 거 도장까지 다 찍어줘가지고 난 들어와서 사는데 갑자기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그러면 나는 그럼 좋아, 시세에 준해서 내 집을 네가 사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분양가도 아니죠. 이게 그 위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몰취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금 뭐 10%, 총 매매 대금의 10% 떼고 나머지만 줘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불법 행위를 해서 당첨이 된 이 사람은 벌금 뭐 300만 원 받고 땡인데 나는 지금 시세 차익이 4억 5억 발생했는데 나는 다 날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한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억울한가? 똑같이 그렇게 불법 청약 당첨된 사람의 물건을 매수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양권을 회수당하고 집을 뺏겼냐? 그게 아니야. 그래. 시행사마다 여기는 뺏고 여기는 안 뺏고가 다 다르다고 하니까 시행사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이건 좀 뭔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근데 시행사마다 의견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해석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뺏어라! 라고 했다. 아니야.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해주는 맞겠다 하니까 어디는 우리는 뺏겠습니다. 어디는 이것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거 무조건 보호해줘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걸 보호 못 해준다고 하면 분양계약서 이런 거 뽑지 말아야지. 이게 그러니까 부적격을 걸러내는 단계에서 끝나야 돼요. 계약서가 나오면 신뢰 보호를 해주든가 해야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렇지. 이게 모든 분양계약서 다 나왔는데 나중에 10년 지나서 아이고야 10년 전에 거 뒤져보니까 이놈이 불법으로 해서 당첨 안 돼야 되는 애들이 받았는데 갑자기 모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사람이 무지기수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민법에서도 얘기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있듯이 당연히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여기도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저는 이거 지금 이 시행사들이 제 생각엔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행사들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선의의 제3자들은 구제해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판사가 아니잖아요.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니까 예, 판사님들이 잘. 그 소송이 2년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사님 얘기에 동의를 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왜 사업 주체가 취소했을까? 결국은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근데 생각 더 비싸게 못 때문이잖아요. 팔 텐데. 이제 입법 예고했대요. 이제. 입법 예고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법 규칙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부적격으로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미분양이 난 거. 그러니까 이 주택이 보면 미분양하고 부적격 물량은 달라요. 맞아요. 예, 미분양은 뭐냐면 분양을 다 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분양이 난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시행 주체가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법에서 정한 절차에 팔고 나서 그래도 미분양이 나면 어떻게 팔든 그거는 걔네 마음인데 이 부적격 물건은 뭐냐면 원래는 온당한 당첨자가 받아갔어야 되는데 이 당첨된 사람의 적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이 나중에 다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예비 당첨 몇 순위를 끄집어내다가 이 분양을 줄 수 없으니까 이건 뭐냐면 애초에 미분양난 물량이 아니라 원래는 온전하게 청약의 제도에 따라서 분양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물건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공급 규칙 이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부적격으로 나와 있는 물량들을 몰아서 나중에 공급하는 규정이 있어요. 얘는 분양가를 비싸게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 뭐 지금 기사에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들은 뭐냐면 말씀드린 이 규칙이 바뀌기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럴 네. 이유가 없거든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니 뭐 알아봤겠죠. 알아보고 해당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봤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조합에서는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대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렇지. 손실은 보죠.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을 그러니까 입주도 못하고 회수해서 들고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부세 엄청 중부세 낼 거 아니야. 그렇지. 재산 조합이 깔고 있는 또는 시행사가 깔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보유세 또 엄청 많이 낼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그래서 빨리 여기도 처분하고 싶긴 할 건데.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쓴 돈이 있으니까 주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합의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니네 집 이것 때문에 종부세며 연체며 이득 보지 못했던 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얼마 정도 합의금 지불해주면 니네한테 줄게. 뭐 이렇게 적당히 협의 안 되나? 그러게. 왜냐면 숫자가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쫓겨날 위험에 있었던 선의의 제3자 매수자들도 그 비용들만 좀 더 내면 어쨌거나 나머지 시세 차익 부분은 안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합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지. 정부가 그런 세세하게 이런 개별 합의안을 어떻게 만들어줘? 왜? 그래서 내려가서 마린시티에 가가지고 여기 나와요. 마린시티 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래요?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만 했으나 뭐 안 한대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토부는 마린시티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인력을 수차례 파견하고 계약 유지 권고 공문을 보냈지만 시행사 측은 계약 취소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재분양에 나서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유지부동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왜 정부는 착한 소리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할까? 욕먹는 짓도 가끔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럴 때는.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복잡해요.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좀 이렇게 선의의 제3자 이 청약제도에서도
보호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런 것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너무 나이롱이야. 지금 당장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예. 그리고 그러니까 100% 다 걸러내면 그 시점에 딱 걸러내든가. 분양 그러니까. 시점에. 그래서 걸러내서 분양계약서가 일단 나왔다고 하면 믿어 인정해줘야지. 그거 분양계약서 보고 거래해야지. 그거 어떻게 알아? 일반인들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장이 지금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 마치 등기 공신력 인정해주는 것처럼 분양계약서에도 공신력 인정해주는 형태가 또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거 조금 달라. 그냥 등기 공신력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뭐 지금 뭐 몇십 년, 지금 이런 오랜 이 역사 동안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캘 수가 없지만, 청약은 없던 게 갑자기 빵 나오는 거잖아. 당첨자가 딱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없던 게 지금 원시취득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권리관계에 대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찾기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의의 3자는 딱 걸을 시점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걸러내줬다. 그럼 그 이후 거부터는 인정해준다. 뭐 이제 어떤 그런 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선의의 3자 보호, 민법에서 선의의 3자 보호 제도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매수한 제3 매수인이 악의로 이런 것만 아니면 선의의 제3자 보호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2018년에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분양권 공시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2년간 논의만 하다가 없었던 일이 돼버렸대요. 네. 내용이 이래요. 분양권 전매 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정부에서는 2018년 9.13 대책에서 분양권 정보 공시제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부정청약이 의심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돼 기소된 경우 해당 분양권을 공표해서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분양권 공시제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죄로 불법이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못한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자, 아무튼 복잡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정확한 지침을 좀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게끔 이것도 좀 잘 수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송 가서 다툰다고 하는데 결국은 또 판사님들이 멋진 판결봉을 휘두르셔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누군가에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욕심이 화를 불었다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들어요. 근데 이 소유자들은 욕심이 아니야. 소유자들 말고 시행사들의 욕심이 화를 불었다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아무튼 원만하고 조속한 합의와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